한 공무원이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70대 할머니를 보고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조깅을 하던 중 일어난 뜻밖의 사고에 침착하게 대응한 창원시 의창구 조욱현 주무관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이 호수에 빠진 70대 할머니를 구한 남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오늘 주인공 공무원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산림농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욱현 주무관인데 지난 8월 15일 이 광복절날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창원 그 용주호수에 있는 트랙에 조깅을 하러 나갔었나 봐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 보니까 저 70대 할머니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지난번 5주년 특집 방송할 때 의인들 나갔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었는데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서 몸이 시키는 대로 할머니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욱현 주무관이 운동하러 간 곳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지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볼까요? 운동을 하려고 이제 용조수 트랙에 이제 들어섰는데 어떤 아주머니 목소리가 이제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2m 앞쪽에 할머니가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핸드폰 안 들고 나오셨대요. 아주머니 핸드폰 건네고 다시 그쪽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의식을 잃고 뒤통수만 보인 거예요. 물에 떠서. 뭐 어떤 도구나 그런 걸 이용하려 했는데 할머니 갑자기 그렇게 의식을 잃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들었죠. 막상 들어갔는데 목 정도까지 밖에 안 와서 할머니를 짊어매고 펜스 쪽으로 밀었어요. 물에 젖어 있는 상황이니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남자 행인이 있더라고요. 남자 2명 위에서 끌어당겼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119 왔어요. 보통 이제 운동하면 자기만의 코스가 있잖아요. 이날은 원래 이 호수 쪽이 원래의 코스가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욱현 주무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휴일에 등산 간답니다. 우리 박성준 앵커님처럼 등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용지호수 쪽으로 아마 이제 그 조깅 형태로 운동을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서자마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빠진 걸 본 모양이죠. 그래 아주머니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또 휴대폰을 안 들고 와가지고 119에 신고도 못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조욱현 주무관에게 얘기를 했고 조욱현 주무관은 뛰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할머니를 구조한 것 같습니다. 저 보면 이제 손짓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 주무관이 휴대전화를 주면서 신고를 부탁하고 바로 호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물에 빠졌으니까 허우적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이제 부탁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바라봤는데 정말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통수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속에서 할머니께 다가갔는데 가서 괜찮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 의식이 없었고 대답도 없었고 거의 기절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렇게 끌고 벽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벽에 이제 기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물에 빠지지 않게 이제 지탱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잘 호흡을 유지하도록 했고 결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저렇게 이 할머니를 이제 벽면 쪽으로 옮겼지만 이게 또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파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담벽이 있어요. 펜스가 있습니다. 1m 정도 되거든요. 할머니가 뭐 물도 먹고 이러니까 좀 무거워서 들어서 올리기에는 좀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줌마한테 부탁하니까 그 아주머니도 못 올립니다. 힘이 좀 부족해서. 근데 인근에 가던 2명의 남성이 있어서 그 남성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2사람도 좀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119가 와가지고 6명의 대원이 왔고요. 대원 중에 3명은 물로 돌아가고 물에서 밀고 안에서는 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밖으로 이제 꺼냈는데요. 할머니 좀 심폐소생술 그런 거 통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의식도 돌아왔고요.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늘어지면요. 무게가 몇 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라고 하면 우리가 가벼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자, 이 호수에 빠진 할머니를 구하고 119에 인계된 것까지 확인한 조 주무관. 이후 몸이 젖은 채로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집으로 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어쩌다 이래 됐노 해가지고 조심해야지 그걸 아무데나 뛰어드냐고 혼돈하고 70~80% 정도는 뭐 좋은 일 했다 뭐 잘했다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한 소수의 분들은 거기 네가 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뛰어들었노 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냥 수영 학원에서 수영 기본적으로 자유형 배영 이런 게 배우잖아요. 2~3개월 배웠던 그때 그게 있어가지고 생존 수영 정도밖에 못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니까 몸이 반응한 거에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몸이 반응했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했지만 정작 보니까 초등학교 때 수영 한두 살 배운 거 가지고 저 사람을 구하러 물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사실은 앞서서 고현준 평론가가 이 사연 설명할 때 아휴, 저 물 깊이가 발을 땅에 딛고 그래도 몸 위가 나올 정도의 깊이여서 다행이었지.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때 2~3개월 수영 배운 게 다고 2~3개월 배워봤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유형 겨우 끝나고 그쵸 배영 이제 붕 뜨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 이후에 이제 혼자 생존 수영이라고 바다나 물에서 조금 수영 연습을 한 건 같아요. 그렇더라도 누가 허우적거리가 축 처져 있는 상황에 이 사고에 뛰어들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에 저도 사실은 아이고 큰일 났겠다 했는데 다행히 물 깊이가 좀 있었고 본인이 스스로 생존 수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나마 생명을 구하는 훈훈한 소식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수영 실력이 이 정도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할 생각이 없었고 당장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니까 몸이 뛰어들었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가 미담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70대 할머니를 구조를 했습니다. 조 주무관. 그렇게 행동한 이유 또 그에게 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인지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이제 소방 교육 같은 걸 한 번씩 오시거든요. 소방서에서. 그때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좀 시범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좀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관심도 있고 몇 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구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공무원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봉사활동을 못 해가지고 소하게 매달 단돈 5만 원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싸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욱현 주무관의 행복의 정의가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네요. 참 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 임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읽게 되는 건데 조욱현 주무관의 그 행복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어떤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 된 지 3년 되는 분이에요. 조욱현 주무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봉사 활동, 본인이 직접 가서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공무원 되고 나서 이게 굉장히 몸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봉사 활동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먹은 게 이제 소소하게나마 뭐 경제적으로 형편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나마 이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들으셨겠지만 혼자서 잘 살면 뭐하냐,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진정한 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어리신데요. 또 하나 배우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들도 사람이 살 때 이제 이타적인 삶, 뭐 이기적인 삶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혼자만 이기적으로 잘 살면 뭐하냐.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